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터치한 이후로 온갖 매체에서 비트코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타인의 시각과 저의 시각, 그리고 조정 시에 했던 저만의 대처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주말이었죠. 12월 16일, 17일 주말에요. 유튜브만 키면, 방송만 키면 계속 비트코인, 비트코인 연일 나왔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요, 이 중에서 코인 채널 한 개도 없습니다. 차라리 코인 채널에서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이런 구독자 수 많은 채널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거 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슈카월드 구독자 290만 명이죠.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상세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김작가 TV 190만 명 넘은 곳으로 아는데 비트코인 50배 갈 수 있다. 그리고 전인구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 비관론자예요, 심지어. 근데 내년에는 비트코인 굉장히 오를 것 같다고 하면서 비트, 이더에 이어서 솔라나나 리플 ETF까지 다뤄줍니다. 그리고 옹달 책방 비트코인 메가 불장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는 SBS인데요. 비트코인 단기 조정 있어도 달린다. 여기는 KBS입니다. 파죽지세 비트코인.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단기 고점에 물리게 할지 참 걱정이 됐었고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니까 더욱 조금 퍼드가 왔던 것 같아요. 발맞춰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12월 18일이었는데요. 벌써 현물 ETF 거품론에 5,600만 원대로 하락. 더 떨어졌었죠.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항상 코인의 긍정적인 곳이지만 1시간 내에 바이낸스에 이더리움 2,430만 달러 입금. 왜 입금했을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을 팔려고 입금했다. 저 이더리움 좋아하는데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경제 안 좋은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하지 말아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처벌하겠다. 야, 얼마나 안 좋으면 처벌을 한다고. 이런 기사들도 이제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 보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온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던 이후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 직전에가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오른다.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는 과정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장으로 잘 정리를 해준 팩트가 있더라고요. 기준금리 추이 인하 해가지고 1, 2, 3, 4, 5에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패드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1990에서 92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요. 저축 대부조합 위기, 그리고 95에서 98년도는 아시겠지만 IMF가 왔었고요. 2000년에서 2003년 금리 인하할 때는 IT 버블이 꺼졌었죠.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에 금리 인하할 때는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왔었고 19년에서 20년도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중에는 뭐가 부러졌기 때문에 인하를 한다.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영업 손실인 국내 유니콘들 여기 비바리 퍼블리카 컬리 여기는 토스입니다. 직방 당근 할 것 없이 다 지금 쓰러져 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요. 그러나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겠죠. 근데 떨어지고 있을 때 보면 와닿지 않을 뿐이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10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한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들고 있나 봐요.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이더를 보유한 고래들이요. 10만 개 이상을 지난주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팔았으니까 산 거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 것 같고요. 또 코빈 리서치 센터에서 코인 시청이 내년에 3배 늘어난다. 당연히 가격도 폭발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 시대, 그리고 롤업을 주목하셔라. 내년에는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네크 미국 자산운용사인데요. 이건 조금 한 2주 정도 된 기사긴 하지만 너무 좀 긍정론자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2024년 4분기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제 바네크의 입장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년 4분기에 신고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더 오를 것이다. 현물 ETF 승인되면 수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진 못하겠지만 주요 기술주, 뭐 나스닥, 뭐 테슬라 이런 친구들보단 상승폭이 클 거다.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EIP 4844 적용 이후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엄청 빠를 거고 싸지기 때문에 이제 TVL 거래량 대부분을 차지할 것, 굉장히 많이 락업이 되고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 점유율 1위를 반납할 수 있다. 또 뭐 반납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유율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이 스테이킹이 출시될 것이다. 뭐 솔라나 시총 3위 등극할 것이며, 피스 네트워크가 오라클 분야에서 체인링크를 추월할 가능성입니다. 추월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피스라는 거 조금 샀었다고 예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암호화폐 회계 기준이 정립됐기 때문에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부담 없이 좀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요, 이게 다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거의 손실로만 기록이 됐었는데요. 이제 시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오르면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정 때에도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고, 주구장창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긍정론자라고 하면요. 이제 저의 그러면 연말 연초에 코인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오는 연말 랠리 끝인가요? 12월 18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좀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알면 좋겠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이 있을 거니까 제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아직 한 발 남았다. 비록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연말 연초 더 갈 수 있겠다. 왜냐면요, 현물 ETF 때문에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달려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막 엄청나게 큰 수익을 여기에서 더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직 한 발은 남아 있다. 뭐 대처 방법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긍정론과요, 하락 준비는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아직도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락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돌려야지 무조건 오른다고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긍정론자가 아닌 거죠. 그냥 망상가인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조정 대처 방법, 이번 조정 때도 이렇게 했었고요. 앞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현금을 그럼 둘로 나눠질 텐데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현금이 없는 분, 참고로 저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전략들을요. 일단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크게 떨어질 때마다 뭐 마이너스 5%, 10% 이렇게 좀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요거 터치했다. 그러면 이제 입금을 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한 움큼씩 삽니다.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더 사야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하락 초반이겠구나, 하락장이 이제 막 시작됐겠구나, 혹은 두려울수록 마음이 어려울수록, 이게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총 큰 코인 위주로 매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총이 작으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더리움과 체인링크를 좀 많이 샀다. 특히 이더리움 많이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예전에 계셨어요. 근데 아직도 현금이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현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싶고, 막 오를 때 사고 싶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 단계적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미리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변했을까요? 엄청 당해봤으니까 그 실패를 다시 안 하기 위해서 바꿨다. 이게 공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실패를 앞으로 안 하는 게 공부다. 제 방법 다 쓰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예를 들면 1년짜리 예금을 들거나 뭐 6개월이거나 뭐 3개월이거나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깨기 아까워서라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이요, 지금 있다면 예금으로 집어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든지, 자산 가격이 뭐 코인 떨어진다고 해서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하락률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팔 수 있는 시점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자산 같으면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든. 이거 아니면 뭐 가족 명의로 뭐 돈을 보내놓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찾기 어렵게 뭐 부탁을 해야 찾을 수 있을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요, 내 인간의 의지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다 사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도 사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다 쓰고 있는 방법이다.
현금을 그러면 거의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역시 썼던 방법인데요.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사놓은 것들, 뭐 최근에 산 것도 있고 예전에 사놓은 것도 있고 요런 것들을요, 익절입니다. 그냥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최근에 제가 팔았던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비체인 있었고요. 테조스 있었고, 이제 이 뒤로부터는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솔라나, ICP, 아스타. 아스타는 제가 뭐 많이 언급은 안 했는데요. 12월 18일자로 뭐 업비트에 상장이 돼버렸더라고. 갑자기 훅 올라서 놀랬는데, 그 어떤 구독자분이 아스타 어떻게 좋게 보세요 해서 뭐 좋게 봅니다. 한 164토시에 좀 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올라 버릴 줄은 저도 몰랐죠. 아무튼 이런 뭐 소액입니다. 솔라나 이후로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팔면 이제 뭐 현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확보가 되겠죠. 그걸로 이제 올드한 코인들 중에 새로운 테마를 갖고 있는 이더리움, 링크, 뭐 체인링크죠. 이런 것들을 샀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드하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살아남았겠죠. 시총도 크고요.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테마, 뭐 요런 뭐 RWA, 뭐 실물 자산화 토큰 요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샀었다. 왜요? 오를 때는 덜 오르겠지만요. 떨어질 때도 남들보다 덜 떨어지잖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이더리움을 많이 샀는데, 내가 떨어져서 힘들면요. 남들은 나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멘탈이 잡힌다. 그리고 지금 또 익절분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멘탈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금도 없고요. 어, 그 익절을 할 알트코인도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 지점을 찾아서 복기를 하고 공부를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오르고 내리고 맞추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계획적인 매매를 연습해 봅시다. 안 해보면 불장 때 못 판다. 팔 수 있을까요? 불장 막 엄청나게 치솟는데요. 절대 못 팝니다. 그때 가서 팔면 되겠지. 뭐 인간 지표 보고 팔면 되지. 우리가 쉽게 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들도 언론이나 매체들로 인해서 인간 지표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매매는 오를 때와 떨어질 때 양방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접근한다면 어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